네, 반갑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무려 반도체에서만 2.5조 원, 그것도 대형주 두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만 무려 2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물량이겠죠. 자,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또 시총 상위 종목에 몰리는 이유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개인들, 이 수급 주체들의 6월,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급 변화가 있었는지, 또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매수를 해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6월 30일 하루 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7월로 치자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 먼저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투자자별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6월 2일부터 월요일이죠. 그리고 6월 27일 어제 금요일까지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 레버리지, 카카오, 비올, 그 다음에 레버리지 또 샀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비올을 볼 텐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도 가지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레버리지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시장이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렇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매수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좀 기다렸다 사시면 됩니다. 자, 레버리지는 횡보 또는 하락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저도 15,000원 아래쪽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서 상당히 수익이 제법 나온 상태입니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죠. 카카오는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카카오는 뭐 하는 기업인지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신저, 카카오톡, 네,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그다음에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뭐 등등등 플랫폼 기반 사업입니다. 워낙 많아요. 뱅크도 있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문어발식 상장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말들 많았었고, 실제로 그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죠. 네, 21년도부터 주가 하락한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이유는 AI 쪽에 대한 네, 정부 쪽의 어떤 집중적인 추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대감을 통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플랫폼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플랫폼 규제 완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꽉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왔었죠.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와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와 함께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 자, 페이가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또 연결고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네, AI 기술과 접목시키겠다.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이죠. 정부 정책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요. 자, 포지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래쪽 지지선. 자, 35,000원, 4만원 정도 잡혀있죠. 요 구간대는 제가 예전에 제시해드린 주가가 떨어질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 빠진다 그랬잖아요. 35,000원에서 4만원. 여기가 이제 저점을 돌리는 구간이고요. 자, 역별이 계속 진행될 때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평선이 수렴으로 들어갈 때, 이럴 때는 포지션이 좋죠. 그래서 지금 매수 포인트였던 곳을 본다라면 여기 4만원 조금 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너무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지 못할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지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고민이 되겠죠.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다음번 지지선 어딘지 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 되죠. 55,000원 조금 아래쪽. 21선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언더슈팅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만원대 이상에서는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6만원 수준이니까 5만원까지 빠진다면 한 15% 이상 되나요? 네, 16, 17% 정도
15% 정도 되는 거죠. 15%. 자, 그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이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해줬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6월 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얘네들 매도하면서부터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매수를 많이 해줬지만 그 부분들을 일부 차익 매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이거 뭐 저거 할 생각도 없고요. 네,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지만, 네, 기다렸다가 돌리는 자리에서 한번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죠. 지금은 이평선 수렴하고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포지션이 조금 돌아설 수 있거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좀 특이한 종목인데, 비올이죠, 비올. 비올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나요? 그 미세 바늘. 그거 이제 얼굴에다 탁 하면은 이제 주사 형식으로 돼가지고, 뭐 옛날 뭐 주사 바늘 찌른 거 아파갖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을 딱 갖다 꽂으면은, 네, 아프지도 않고 그냥 반창고처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약물이 흡수가 되고 막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용, 네, 이런 쪽에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서 상장 폐지하겠다. 자, 12,500원이랍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12,500원. 근데 지금 12,420원까지 올라간 거죠. 12,500원 대비해서는 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수의 여력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 기관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게 12,500원으로 올라간 시점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12,400원 올라간 시점. 자, 근데 12,400원에서 12,5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2,500원을 찍어보면, 네, 한 1% 정도 수익 나잖아요. 1%. 네. 1% 가지고 뭐 합니까? 공개 매수하면 양도세도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기관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라고만 한다면, 만약에 지금 얘네들이 얼마 산 거예요?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을 샀어. 2000억에 1%면 얼마죠? 20억. 맞나요? 네, 20억. 20억 버는 거야, 그냥. 네. 어때요? 돈 벌기 참 쉽죠? 네. 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이걸 지금 사가지고, 야, 나도 그럼 1%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다. 네. 개인들은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뭐 공개매수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파시면 되죠. 시장가로 그냥, 네,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2,420원이니까 그냥 대충 파세요. 네, 그렇게 파시면 되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파시고, 나는 끝까지 공개 매수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매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해가지고 뭐 세금 내고 하면 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해도 의견이 없고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팔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아도 가격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공개 매수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상장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산 이유는 그런 게 있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개 매수를 통한 상장 폐지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기관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쪽 넘어가니까, 반도체.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 지금 2조 6천억이네요. 5천억이 아니라 더 많이 샀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볼 건데, 자, 하이닉스가 지금 30만원 목전에서 좀 들어왔죠. 네, 그런 부분인데 30만원 목전에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오버슈팅. 오버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오버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겠죠? 26만원에서 25만원.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포인트까지 본다면 가격대가 그래도 한 7, 8% 정도는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힘이 세잖아요. 좋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30만원이라는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살짝 멈췄거든요. 근데 30만원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죠. 30만원 못 찍었으니까 이 30만원이라는 특정 가격대를 한번 찍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30만원을 찍는 것까지는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찍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겠죠.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AI 수요가 계속 폭증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는 건재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에 독점 공급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도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20만원 정도 목표주가 제시했다가 26만원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었죠. 근데 그것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물론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지금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겁낼 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그 매매 기법 강의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8만원부터 어떻게 해서 매수를 했는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하이닉스를 8만원대 매수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사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팔아먹은 사람들 몇 명 이름 제가 적어놨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잘 가고 있으니까 좋아요. 잘 가고 있으면 좋고, 가는 동안은 그냥 놔두세요. 아직은 AI 시대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더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아직 수급동에 보시면 매도가 좀 나오지만 많이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아직 먹을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는 일단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요. 지지선은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저기까지는 한번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자, 그 다음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6만원 언제 넘어갑니까? 그랬는데 6만원 넘겨줍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삼성전자에게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AMD. 네. AMD가 매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MD 쪽에서 AI 칩을 내보낸 부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HBM이 12단짜리가 탑재되었다는 거. 근데 그 AI 칩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거. 이 모든 부분들이 종합이 돼서 주가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조방원 해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네, 이런 대형주들을 좀 짓누르는 모습이 좀 있었고,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역할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방원이 막 치고 올라가, 장이 올라가죠. 삼성전자가 나도 올라갈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이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 단기 급등주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떨어지는데 시장도 같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올려주는 형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이미 5만원대 초반에서 다 잡힌 거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도 밑에서부터 많이들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홀딩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박스권 유지 잘 해주는 모습이고요. 6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6만원 한번 돌파했을 때와는 좀 다른 게, 지금 이평선 수렴 잘 되고 있죠. 물론 300일선 이평선 65,000원대 저항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58,000원에서 59,000원 지지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적 발표.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발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매수 의견은 6만원 아래쪽으로 이제 공략하기 괜찮겠죠. 지금은 이제 매수한다라면은 58,000원대 정도로 공략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시장 상승이 계속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매도 의견은 따로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딩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이 있겠죠. 네이버.
네이버는 왜 지금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 개인들 순매수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거예요. 네이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 그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야, 이거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6월달 지금 한 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요. 저기서부터 4월달부터 지금 끄집어 내려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토막 났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버스 같은 경우는요, 떨어질 때도 2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 것만큼 자빠진 수가 있어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네이버 보도록 합니다. 자, 네이버를 보시면 요것도 뭐 다음 그 카카오하고 비슷합니다. 검색. 네, 포탈. 네, 그 다음에 뭐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가 있죠. 이거 웹툰. 요거 네이버 웹툰이 뭐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은 좀 있습니다. 네. 잡음들은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었고 요것도 지금 여기 선 그어놓은 게 저점인데 이거 저점 말씀드렸죠? 네이버 빠지기 시작할 때 어디까지 빠진다고요? 여기 20만원 바로 아래쪽 18만원, 네 17만원. 자, 얘기 아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요것도 이제 이평선 수렴을 통해서 반등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6월 초반부에는 모양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급등해가지고 대응하기 어렵죠. 자, AI를 육성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좀 됐었던 부분을 주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훅 떨어집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입법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한데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뭐 이것저것 시스템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당장 시행될 수 있나?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주가는 아까 카카오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지 포인트가 23만원, 24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한 6, 7% 정도 더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전에 23만원대에서 약간 갭상승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은 25만원. 자, 그러면은 낙폭이 뭐 어떤 특별한 악재를 통해서 크게 떨어질 만한 요소만 만들지 않으면 요거는 25만원대에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냥 홀딩만 보시고요. 매수는 좀 껄끄럽죠. 네, 매수는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으로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5만원 깨진다고 하더라도요. 24만원까지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지지라인 때는 24만원 정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25만원에서 24만원 요 정도를 지지선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산 거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주들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6월달 초반에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긴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중반 정도죠.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는 구간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 평단가가 대체적으로 한 56,000원에서 수익 나신 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위쪽 라인대 6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MR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되냐면 자, 5일과 21선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5일선 혼자서 지 잘났다가 막 올라가면 21선 밑에 있을 때 주가가 크게 들어와요. 근데 21선이랑 같이 가요. 나 좀 데리고 가 했을 때 같이 가요. 그러면 21선 밑에서 지지해 줍니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올라갔을 때는 항상 21선 지지가 나오죠. 그러면 매도는 언제 나오느냐? 21선과의 데드크로스. 네, 우리는 안 되겠어 싶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혼자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요. 21선 끼고 들어가면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 매도한다. 이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요거는 5일선 의미 없죠. 네, 급등 추세이긴 한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급등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슬슬 올라가는 급등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5일선 의미 없습니다. 21선이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그냥 홀딩하세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죽이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네,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61선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한 4만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자, 대신에 21선 지지 받으면 4만원은 됐고요. 그냥 바로 반등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만 놓고 보면은요. 일단 지지 라인은 5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위쪽 잡히겠죠? 5만 한 7,
8,000원 정도 이 지지점이 나올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5일과 20일선이 만약에 대대로 전환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이거는 지금 뭐 추세 추종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네, 이 매수는 반댈세 네, 이격이 점점 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나와야 돼요. 아래로 떨어지든 옆으로 횡보하든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재미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5월달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좀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옆으로 누웠거든요. 근데 21선 딱 달라붙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게 옆으로 좀 눕다가 21선 달라붙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 의견보다는 일단 홀딩 21선이 유지가 되면 데드크로스가 아직 안 나온다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매수는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21선 달라붙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면 그럴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동향에 따른 모습들이었는데 뭐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수익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6월달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이런 주식 투자 좀 이상적이죠. 네. 자, 반도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반도체 반등을 통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